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의뢰받은 개인회생 사건 중에서 최근에 무사히 인가결정까지 받은 사건 하나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과거에 B라는 전 남편이죠. 협의 이혼을 하고요. 그 당시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도 미성년자였고요. 당연히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반드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양육비 부담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분도 이 B라는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에 이 미성년 자녀는 A가 양육하기로 하고, 그리고 전 남편 B는 매월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하고 무사히 이혼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이제 A라는 분은 개인회생 신청을 한 거죠.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생계비죠. 왜 그렇죠? 내가 매월 걷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가용소득이라 하죠. 그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금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죠. 근데 그 최저생계비를 계산할 때 1인이냐 2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1인일 때는 약 120만 원, 2인일 때는 약 170만 원 정도를 제외합니다. 그럼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고 예를 들면 1인으로 하면 8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만약에 2인으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면 120을, 그렇죠. 200에서 한 160을 제외하면 30만 원만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차이가 크죠? 그러면 2인을 언제 계산을 하느냐? 바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내가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분을 이 미성년자 자녀를 집어여서 2인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변제계획안을 짜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생법원에서는 보통 이혼을 한 경우라면 그 이혼과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다 제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혼과 관련된 서류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도 포함됩니다. 그럼 양육비 부담 조서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A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되 이 전남편 B는 매월 6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 60만 원으로 이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A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전 남편 돈으로 부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을 선정할 때 이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고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인이 아니라 1인으로 계산해라. 너의 지금 미성년 자녀는 네 돈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남편 B의 돈으로 양육하고 있으니까 개인회생 신청할 때 2인이 아니라 바로 너 신청인 너 한 명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돈을 전부 다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라 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 의뢰인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육비 부담 조서에서는 매월 남편이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장 내역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남편분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다 제출을 했어요. 양육비 부담 조서에는 비록 전 남편이 매월 60만 원씩 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부담하기로 적혀져 있지만 실제 전 남편이 생활이 어려워서 한 번도 그 약속을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다? 이 개인회생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에 산입시켜 주십시오. 즉 1인이 아니라 2인으로 계산을 해서 2인 체제 생계비를 공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인정해 준 사안입니다. 예, 오늘은요, 양육비 채권자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채권자가,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들어갈 때 보통은 어떤 보정명령을 받고 그리고 실제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나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변제계획안을 짜고 인가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무사의 모든 것에 류홍석 법무사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